저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중고책 부업으로 돈을 벌어볼 겁니다. 집에 안 읽는 책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이 책을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이 있어요. 바로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줄여서 우도라고 할게요. 비대면으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곳인데 반대로 책을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어요. 책을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그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종이책을 사기에는 비싸서 부담이 되고 도서관을 가기에는 귀찮은 사람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동도서를 많이 사주면 좋은데 가격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책을 위탁해서 중고책 부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을 위탁하면 대여가 될 때마다 일정 수익금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집은 도서관이라는 어플을 설치할게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도서관 이름은 하늘고마루 제 닉네임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이 어플을 추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추천 도서관명을 입력했을 때 2000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책을 대여할 때 쓰는 거라서 현금화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 도서관에 들어가서 위탁 도서 신청을 눌러주세요. 위탁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등록할 수 있는데 모든 책을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 단행본, 2015년 이후 출판된 전집, 2015년 이후 출판된 성인 도서 중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면 위탁 도서 신청, 단행본 추가를 누르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탁이 가능한 책인지 예상 수익금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도 대기 재고가 많거나 출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책은 불가능해요. 럭키드로우라는 책은 대기 재고가 많은 도서라서 불가능하고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도 대기 재고가 많아서 안 되네요. 은근히 안 되는 게 많네. 오래가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은 연간 예상 수익률이 1,3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코드를 찍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알라딘에서 산 책은 바코드가 있어서 이거는 따로 제거를 해야 되겠네요. 출간일이 너무 오래된 책도 안 되네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제가 위탁할 수 있는 책은 총 14권이네요. 여기에서는 한번 위탁할 때 최대 25권까지만 보낼 수 있어요. 수량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예상 수익금이 높은 거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도 접수 택배 위탁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우도 위탁 정책 동의하기 누르고 위탁 불가 도서 처리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만약에 위탁을 신청했는데 책이 오염됐거나 훼손이 되어서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을 하는 방법과 기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송을 했을 때는 예치금에서 4,000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기부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기부를 선택하겠습니다. 완료 후에 배송비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위탁을 신청할 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카드 결제를 해도 되고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결제하셔도 되는데 저는 네이버페이 4,000원 결제했습니다. 위탁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카톡으로 위탁 신청서 접수 안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택배사에서 수거 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다려 볼게요. 위탁을 신청하고 하루가 지나니까 택배사에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반품 접수된 물건을 가지러 온다고 하는데요. 회수 장소를 선택한 다음에 회수 예정 시간에 맞춰서 박스를 맡겨두면 됩니다. 이제 박스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남는 박스가 없어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좀 주워왔어요. 책이 14권이니까 사이즈가 큰 박스로 준비했습니다. 박스에 책을 잘 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포장을 한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우리 집은 도서관 그리고 제 닉네임을 써서 종이로 붙여놨어요. 택배 준비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책 대여료가 약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니까 거기에서 30% 수익금이 들어오면 책이 한 권이 대여될 때마다 저한테 7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수익금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배송이 완료되어도 바로 대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서 며칠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제 책을 담았던 택배는 기사님이 문제없이 수거를 해가셨고요. 어플에 들어가서 내 도서관 위탁 신청 내역을 보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직 택배 접수만 완료된 상태이고 책은 등록 대기 중이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중고책으로 할 수 있는 부업 두 번째, 바로 알라딘의 중고책 판매하기입니다. 우리 집은 도서관에 판매하고 남은 책들이 아직 30권가량 있어요. 알라딘은 중고도서를 판매하는 곳인데 반대로 중고책을 매입하기도 하더라고요. 알라딘에 직접 가서 책을 판매하거나 비대면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파는 게 가장 빠르고 단순하지만 의외로 판매가 불가능한 책들이 많아서 절반 이상을 다시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비대면으로 알라딘의 중고도서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라딘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앱에서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알라딘의 팔기를 눌러주세요. 알라딘의 중고 팔기를 누르면 우도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책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책의 판매 가능 여부와 예상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라딘에서는 책 상태에 따라서 최상, 상, 중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서 판매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책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책의 바코드를 스캔해 주겠습니다. 역행자는 정가가 17,500원인데 매입가가 1,700원밖에 안 되네요. 매입 불가인 것도 있네요.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판매 가능한 책으로 떴는데요. 총 15권의 책이 판매에 등록이 되었고 총 매입 가격이 36,1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 대부분이 2,000원에서 3,000원 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어차피 안 읽는 책들이니까 판매 신청 해보겠습니다. 알라딘의 팔기 신청 누를게요. 그리고 알라딘 지정 택배사 선택하고 기타 일반 박스 선택, 매입 불가 상품 처리 방법은 폐기로 하겠습니다. 정산 방식은 은행 계좌로 입금받기 선택하고 팔기 신청 완료 눌렀습니다. 신청이 완료됐고요. 아까 입력한 주소로 택배기사님이 곧 방문을 할 거라고 하네요. 평일 7시 이전 신청했던 것은 다음날에 방문하니까 내일 택배기사님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리 택배 박스를 포장해서 문 앞에 내놓을게요. 박스에 책을 넣고 접수번호를 종이에 크게 쓴 다음에 박스 안에 같이 넣고 포장하면 끝입니다. 책 상태에 따라서 예상 가격보다 더 낮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떨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도서관 먼저 살펴볼게요. 어제랑 상태가 똑같습니다. 위탁 신청 내역에 들어가면 택배 접수 완료, 위탁 상태 등록 대기 중이라고 떠 있어요. 우리 집은 도서관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알라딘은 오늘 기사님이 오셔서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남기셨어요. 어플에 들어가서 판매 조회를 해보면 아직 배송 및 인수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매입이 진행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정산이 된다고 하니까 내일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내일까지는 결과를 봐야 돼요. 5일차입니다. 오늘까지 결과가 나오면 깔끔한데 어제랑 상태가 똑같네요. 오늘 넘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은 할 게 없어서 쉬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드디어 7일차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알라딘에서 정산을 해줬어요. 제가 중고책으로 번 돈은 바로 33,900원입니다. 예상 판매 금액이 35,300원이었는데요. 책 상태가 안 좋다고 알라딘에서 2권을 폐기 처분 시켜버리는 바람에 가격이 조금 깎였지만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확실히 알라딘이 일 처리가 매우 빠르네요. 반면 우리 집은 도서관에서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등록 대기 중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 반환 신청을 한 다음에 알라딘에 갖다 팔고 싶은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중고책 부업을 통해서 3만 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값을 주고 산 물건을 중고로 팔아서 번 돈이라 엄연한 부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업체나 가정집을 돌면서 중고책을 무상으로 수거한 다음에 알라딘에 갖다 팔아서 돈을 벌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저도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네요. 아무쪼록 이번 부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